오늘은 우리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인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7단원의 문화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계속 연계해서 등장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2단원은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관련돼서 뭐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 지형에 따른 특징,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와 국제 협약까지 다루는 단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크게 목차를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이렇게 2가지 내용을 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과 그리고 지형에 따른 특징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렇다면 기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기후는 크게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일단 냉한대는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열대기후 하면 떠올리는 나라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를 떠올릴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번 동남아시아 정도는 한번 적어볼게요.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를 떠올리면 날씨가 매우 무덥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이제 고온다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온이 높고요. 또 습해요. 습하다라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비가 내린다라는 게 뒤이어서 배울 건조기후와도 구분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온다습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열대기후의 음식적인 특징으로는요, 기름에 튀긴 음식과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매우 덥다 보니까 음식들이 상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 튀겨서 오래 보관하도록 하거나 향을 일부러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수 같은 걸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옥 구조로 넘어가면 열대기후에서는 고산가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 일단 지붕이 이렇게 매우 가파릅니다. 지붕의 경사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걸 쓸려 내려가기 용이하게 집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의 다리가 매우 이렇게 긴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열대기후는 땅이 매우 뜨겁겠죠. 우리 여름철에 다들 운동장에 한번 앉았을 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집을 짓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날씨가 매우 더우면 땅에 벌레들이나 곤충들이 서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고산가옥의 형태로 집을 짓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토양이 매우 척박합니다. 토양이 척박해가지고요. 농사를 짓는 게 수월하지 않겠죠. 그래서 열대기후에서는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런 척박한 토양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영양분을 끄집어내서 하는 형태를 화전농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땅을 태우면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지역들을 다시는 재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동식 화전농업을 많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랜테이션 농업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텐데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함은 선생님이 쉽게 서양의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들은 비교적 지역들이 값이 저렴하겠죠. 노동력도 저렴하고 이러한 농업의 형태를 대규모 농업의 형태를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 하면 우리가 쌀국수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벼농사를 많이 짓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조기후로 넘어가서 건조기후는 우리가 사막, 오아시스 이런 지역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건조기후에서는 흙벽돌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흙벽돌집.
주변에 우리가 흙밖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이용해서 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열대기후와 달리 건조기후는 지붕의 형태가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요. 비가 내리면 이걸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붕의 형태를 평평하게 짓는구나 라고, 흙 벽돌집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창문이 적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뭐 창문이 적고 또 벽이 두껍고 이러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기후에서는 우리가 몽골 같은 지역들을 떠올리시기 쉬울 것 같은데, 몽골 지역을 떠오르면 유목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또 게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게르를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집의 형태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약간 몽골 지역의 이동식 천막집의 형태로 집을 짓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농업으로는 오아시스 농업이라든지 관계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관계 농업이라 하면 우리가 비가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수도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짓는 농업의 형태를 짓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대기후로 넘어가 보면, 온대기후는 우리나라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요. 기후가 온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해서 옷도 매우 다양하고요. 음식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지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대기후 안에서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지중해성 기후는 날씨가 해가 쨍쨍하게 이런 날씨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얀색 집을 짓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 기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올리브랑 포도와 같은 수목농업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냉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냉대랑 한대는 당연히 겨울이 길고 춥겠죠. 그래서 날씨가 매우 추운 지역이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냉대기후는 우리가 침엽수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잎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 잎이 뾰족한 건 선생님이 날씨가 매우 추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그죠? 몸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잎도요 이렇게 쪼그라든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침엽수림이 우거진 지역, 우리 침엽수림을 이용한 통나무집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들을 타이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가라는 용어 정리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임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대기후로 가면요, 한대기후는 더 추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기보다는 이런 얼음의 형태로, 이글루의 형태로 집을 짓기도 하고요. 또 한대기후도 고산가옥의 형태를 집을 짓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그런데 지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글루의 형태로 집을 짓게 되면은 우리가 아래쪽이 높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조금 높게 고산가옥의 형태로 집을 짓는다라고 봐주시면 됐고, 그리고 슬롭 이런 걸 기르면서 유목생활을 한다라는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형에 따른 특징과 자연재해를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에서는 산지지역, 평야지역, 해안지역, 그리고 독특한 지형 이런 걸 나눠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지지역 하면 높은 해발 고도의 이런 산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당연히 인간 거주가 불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관광지역이나 이런 걸 떠올리시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고산기후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안데스 산지라던가 쿠스코 이런 지역들을 떠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고산기후는 1년 내내 날씨가 봄과 같아서요 온화한 기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산 도시도 형성되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평야 지역으로 가면은, 평야 지역은 당연히 농사를 짓기 수월하기 때문에 대도시와 같은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어업이라든지 이런 관광업이 발달해 있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특한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보시면 카르스트 지형과 화산 지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카르스트 지형이라 함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서요 형성된 지형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나와 있는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베트남의 할롱베이 지역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산 지형 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특징 보면은 온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한 지형의 특징을 지니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상재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상재해는 하늘에서 그렇기 때문에 홍수, 가뭄, 뭐 폭설, 열대저기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홍수는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 가뭄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폭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거구나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열대저기압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열대저기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태풍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형성되는 저기압의 형태를 통해서요.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꼭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재해가 아니라 지형, 지질재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과 관련된 뭐 황태평양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형의 재해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2022년도 모의고사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지우에서 나타나는 주민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기우에 나타나는 땡땡섬에서 영화 땡땡땡 공원이라고 얘기해서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라기 공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은 거대하고 원시적인 이곳에 밀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열대기후를 뜻할 수 있겠죠. 열대기후. 라고 해서 열대기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용어 고온다습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날씨가 기온이 매우 높고요. 습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향신료를 사용했었죠.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산가옥이라든지 그리고 토양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전농업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규모 농업이었죠. 벼농사의 형태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술록을 길러서요. 식량과 가옥의 재료를 얻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대기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풍부한 침엽수 선생님이 침엽수림이 우거진 지역을 타이가라고 기억을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 통나무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냉대기후의 특징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온 유지를 위해서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는다는 건 냉한대 기후라고 볼 수 있겠죠? 냉한대 기후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털로 옷을 두껍게 입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건조한 여름철에요. 올리브랑 포도 등을 주로 재배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리브랑 포도는 온대기후에서도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목농업의 형태. 그러면 답은 5번이 될 텐데요. 대규모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벼농사까지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문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다음 자료는 현지에서 촬영한 영화의 장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가지역에 촬영한 영화 장면을 이렇게 세 가지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일상에서 벗어난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대요. 우리가 사막하면 건조기후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있기도 하고요. 또 저기 위에 보시면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건조기후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건조기후는 우리가 흙 벽돌집 주변에 구하기 쉬운 흙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가 많이 내리면 비를 보관하기 쉽게요. 창문은 작고 이런 형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강수량이 적고요. 그에 따라서 일교차가 크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유목 생활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을 게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오아시스 농업이라든지 관계 농업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두 번째 장면도 피라미드 나와 있고요. 또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건조는 이렇게 히잡이라고 해서 막 뭘 둘러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데요. 우리 기억은 당연히 오답의 선지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침엽수림은 우리 냉대기후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은,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술록을 유목한대요. 우리가 술록을 기르는 건 바로 한대기후였죠. 그러면 답은 쉽게 디귿과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흙으로 벽을 두껍게 만든 전통 가옥이 나타나는 흙 벽돌집을 짓기도 하고요. 또 리을에서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과 지형의 특징, 자연재해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한대기후. 선생님이 정리해두었던 내용들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선지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시고 암기까지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